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의 도성정입니다. 네, 벌써 3주차 2강을 시작하겠네요. 지난 시간까지 적정 기술에 대한 이해 다시 해봤고요.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또다시 비보가 있어서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우리 그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의 학습 목차이고요. 어쨌든 저 또한 처음으로 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3주차까지 진행하고 있고 3주차 1강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다 듣지 못하신 분은 요 날짜가 지나게 되면 어쨌든 출석이 아닌 온라인도 지각 처리가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가급적 2주, 제가 2주 기한을 두고 있는데 2주 안에 온라인 수강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공지사항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격 수업이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이제 언제 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지연되는 게 본의 아닌 건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판단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아주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4월 10일까지 원래 연장을 하고 13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려고 공지했는데요. 하지만 이 교육부에서 이 초중고등학생 경우에도 4월 9일부터 20일 사이에 온라인 수업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전 세계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23만 명에 달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한 5만 명까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국내도 이제 확진자가 증가 추세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안정되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대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공시하는 마스크하기 그리고 손 잘 씻기 그리고 가급적 기침할 때 가리고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은 잘 지켜주시리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 요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 앞에 사회적이라는 워딩은 똑같죠. 이게 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이 어쨌든 혼자서 살 수 없고 이 사회 공동체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서로의 어떤 그 에티켓과 협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주시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계명대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을 추가로 또 연장한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이제 4월달 말까지는 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5월 이제 4일부터 월요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지리라. 지금 추세로 보면 이제 확진자도 거의 한 4월 중에는 0명으로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자도 없어지면 훨씬 더 여러분들 뵙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좀 교정에 아름답게 핀 이 벚꽃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의 그 봄의 축제를 만끽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이렇게 원격 수업 추가 연장에 따라 공지된 우리 공휴일에 대한 보강일자도 변경되니까 아래 제가 공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격 수업 기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날짜는 이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이지만 어쨌든 어린이날이면 아직도 그래도 설렘이 있잖아요. 5월 가족의 날을 맞아서 어린이날까지 잘 집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쉬시고 어린이날 바로 이후에 우리는 반갑고 아주 건강한 얼굴로 5월 6일 수요일 날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이해하시리라 판단되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번 주차 정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만약에 이게 대면 수업이었으면 그 팀을 선정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팀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한 학기에 어쨌든 마지막 기말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이 그 과제를 모르겠으나, 최대한 5월 달부터 개강을 하면, 바로, 이 대면 수업을 하면, 바로 이 팀 과제를 같이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래 정원이 80명이었는데, 추가로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해서 2명을 더 늘렸는데, 마침, 한 분은, 원래 신청을 희망했던 한 10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한 분 정도 더 들어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81분이 총 저희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을 듣고 계시고요. 이렇게 제가 팀 자동 생성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효과음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막 넣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요. 일단은, 5인, 팀 생성할 팀 수를 5인이 1개조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81명이니까 나누기 5를 하면 한 16분 정도라서 생성할 팀 수를 일단 그러면 한 15팀으로 해볼까요? 수강생 배정 방식은 임의의 배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명은 기말 과제 팀 선정 이렇게 해서 해서 팀 생성 눌렀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임의로 어떻게 팀을 선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점 여러분들도 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팀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확인하시고요. 팀장까지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네요. 팀 내에서 만약에 희망을 하시면 팀장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변경은 추후 이제 5월 달에 우리 그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실시하면 그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팀장을 이렇게 선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고 상의해서 팀장 선정도 해서 알려주시면 팀장을 제가 바꾸도록 하고요. 5분 또는 6분들이 각각 다 자기가 맡은 롤을 해서 팀 과제 지옥의 팀 과제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 한 분도 무임승차하는 분 없이 불협화음 없이 잘 한 학기 또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이잖아요. 서로 양보도 하면서 서로가 잘 이렇게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팀 과제 참여에 있어서도 모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팀 과제에 대한 방법 부분은 나중에 발표할 때 무작위로 선정한다던가 과제 내용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를 한다던가 해서 모두 다 참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시 요 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의사나 또 의견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다시 자동 생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배정이라든지 효과적인 부분들을 좀 많은 제안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저한테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해서 아마 개인 질의응답도 가능하고요. 저한테 문자나 또 카톡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새롭네요. 이렇게 팀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지사항과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의 내용들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강에서는 우리 그 적정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사례 우리 들어봤죠. 그래서 그 사례까지 봤고요. 다음 이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단 온라인으로 시스템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팀 선정을 해줬고요. 사회적 기업과 일반 영리 기업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 온라인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 및 행정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일반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정부와 시장이 대응할 수 없는 이 그레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부나 행정기관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복지라든지 공동적인 어떤 뭐 기본 교육이나 또 환경, 뭐 건강, 뭐 이런 빈곤, 뭐 개발도상국 지원 이런 것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점적으로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그러나 이런 이와 같은 정부 및 행정기관이 독점하는 기본 서비스에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이와 같은 영역에 관련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유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이 아주 전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기업이 역류하는 사회적 사업, 보통 우리가 소셜벤처, 어제도 제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 벤처 기업 뭐 이런 평가를 다녀왔었는데요. 한 100개 기업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아주 힘든 평가였죠. 그처럼 정부 또는 민간 단체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나 이런 쪽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역에서에 대한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부 및 행정기관의 이런 재정 건전화 또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그 규모가 아주 구조조정되고 축소되면서 사회 주체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정부기관의 어떤 수직적 대응 방식으로 인해서 사업 경쟁력 결여에 따라 민간으로 이양된다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이런 일들은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복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부 기관에 대응하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고 약간 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3섹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섹터를 기준으로 하는 선은 이 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판단이나 기준의 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역은 최근 이 사회적 기업에 있어 이른바 틈새 시장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 및 수직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주의라면 이제 정부 각 부처마다 여러 개의 교육부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그런 부들 있잖아요. 근데 그 부들은 자기의 어떤 성과나 자기들이 해야 될 업적,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저 또한 지금,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국연구재단에 어떤 크게 크리티컬한 정보가 아닌데도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호하는 취직이나 직장은 공무원이시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의 어떤 반대적인 급부가 이제 이런 행정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오히려 그 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재단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도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데 정보 공개에 대한 요청이나 받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아주 그냥 오피셜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경우를 느껴서 상당히 좀 애석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부의 부처의 이기주의나 또 수직적 의사결정 등으로 하는 정부 및 행정기관의 본질적으로 이 복수의 영역에 겹치는
중증적인 어떤 사업 활동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러므로서 이 영역에 대한 정부 및 행정기관의 민간에 이양하는 향후는 계속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협동조합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뭐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르신들을 다 정부에서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인 돌보미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사회적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선정하고 정부에서는 뭐 일부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정부에서 해야 되는 복지에 대한 부분들 일부를 이양하고 더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이런 속성상 유연성을 가진 이런 사회적 기업일 경우에 이와 같은 영역에 참여하는 데 아주 유리하게 되겠죠. 자, 즉, 이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진 이 정부기관은 달리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수평적이고도 아주 유연한 이런 사업 방식을 구사할 수 있다. 라는 것 점이 장점이고, 이 사회적 기업이 영위하는 사회적 사업은 주로 이와 같은 영역에서 관계된 활동이 많은 편이고요. 반대적으로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시장에서 대응하는 영역. 시장이라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큰 차이는 사회적 기업은 어쨌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큰 목적이죠. 물론 영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사업성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혁신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었고, 시장 대응 영역에서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 함은 이 영리 기업이죠. 이윤 영리 추구가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이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가장 큰 first priority, 첫 번째 우선 과제이죠. 그러다 보니 앞서 말했던 이 정부 및 행정기관이 대응할 수 없는 영역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정부 및 행정기관이 독점으로 공급해온 이런 서비스 중에 법적 규제 등으로 다른 가능성이 제약되어 왔거나 또한 규제가 없더라도 다른 가능성을 추구해오지 않았던 그런 영역을 의미하고요. 이와 같은 영역은 아주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런 일반 이 영리 기업이 비즈니스 대상으로 이렇게 공략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고 또 이윤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사업 영역도 사실 여기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복지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영리 추구가 사실 예전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서는 이와 같은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사업 방식과 새로운 사업 전략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혁신성,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복지 차원이나 그냥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그죠? 그리고 그 영리까지 추구할 수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니까. 지원이라 하면 지지죠. 우리 지역사회에 똑같은 값이면 저쪽 그 사회적 기업 A라는 기업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니 어떤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그 회사의 물건을 사면 어떤 사회적으로 또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기업의 물건을 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사업 방식, 사업 전략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기업이 영위하는 사회적 사업은 주로 이러한 영역에 관계된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영역이 아주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계 영역에서는 이런 일반 영리 기업과 영리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명확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원래 지금 해결해야 하는 이 사회적 과제, 사회적 이슈 이런 문제들의 내용은 시대와 함께 점차 변해가고 있고요. 그 각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아주 매우 다양하겠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어떤 하나의 종교 단체로 인한 문제이긴 했었으나 대구가
또 경북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했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뭐 전국적인 어떤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중국발로 해서 3개월 전에 발발이 되었고, 중국에서 첫 번째 이 코로나 확진자고 난 이후부터 이 3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만 명의 어떤 확진자가 늘게 됐고요. 그죠? 그리고 사망자도 한 5만 명 가까운 이제 사망자가 생겼으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재앙. 맞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또 국가마다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죠.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은 뭐 이 지역 국가의 범주를 넘어선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원래 규모가 작은 시장밖에 존재하지 않던 영역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여 이런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대량의 자본이 이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확신하여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본은 반드시 이 사회적 미션,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 그 자본을 가진 이런 자본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은 아니죠. 영리와 추구가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사회적 미션 없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효율적으로 염가로 제공하고 뭐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 뭐 이런 하는 것이 그들의 회사의 어떤 지속적인 뭐 영업이익 뭐 회사의 존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규모를 키워가는 그런 방법이고 그런 뭐 수단이겠죠. 물론 경영학과 여기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이런 마케팅에 대한 뭐 논리나 이론들은 더 잘 알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또한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과에 대한 이슈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차제에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 영역에서의 사업 활동을 영위하던 이런 선발 기업들이 오히려 후발 기업에 있어서 통폐합되는 그런 사례도 많고요. 이 시장 영역에 있는 일반 기업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지지나 지역의 지지를 받으면서 훨씬 더 커가는 외국인 또 선진국의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착한 기업, 같은 뭐 식품 기업이어도 뭐 음식물 관련된 뭐 음식 관련되어서 큰 뭐 매스컴을 나거나 하게 되면 음식 또는 뭐 회사의 어떤 뭐 안 좋은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매출이 엄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땡땡 유업 이런 데도 언제든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사내 어떤 이슈라든지 또는 거래하는 뭐 거래처에 대한 갑질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면 매출이 급감하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그 사회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소비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 있는 쪽도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해서 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런 뭐 연말에 이 공항을 방문한다던가 뭐 독거노인을 찾는다던가 뭐 연탄 나르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이런 사회적 책임 경영에 포함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일반 기업이 영위하는 것은 뭘까요? 한번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다. 영리 그리고 수익적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하겠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영위하는 것은 뭐 제가 라임을 딱 맞춰 하면 공리와 그리고 사회적 사업입니다.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적이나 이런 변별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테스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중간고사를 볼지 기말고사를 볼지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어쨌든 봐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이번
이 학기의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은 패스 페일이 아니라 그 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드는 제가 모든 분들을 다 A 플러스를 주고 싶어도 시스템상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이렇게 그 정규 분포를 그려서 정규 분포 아시죠? 예, 이렇게 포물선에 또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정규 분포라 하면 이런 포물선 잘못 그렸나?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우개로 깨끗이 큰 지우개가 없나? 이거 전 지우개구나. 네, 됐다. 다시 그리면 보통 어이구, 이건 레이저 포인트군. 죄송합니다. 자, 아직 이렇게 잘리지 않아서. 이런 정규 분포를 그려야 됩니다. 정규 분포를 그려야 돼서, 이렇게 상위, 5%는 A 플러스를 주고, 그 다음에 A를 주고, B 플러스를 주고, B를 주고, B 마이너스, C, D, E까지 하나?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걸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제가 더 많이 넣어도,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그 변별력을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더군다나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업 태도, 애티튜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도, 학습 이해도, 그리고 이 학습에 대한 이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런 과제나 시험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주차 2강의 첫 번째 강의를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끊는 이유가 몇 번에 제가 그 사례가 있는데 시간이 45분을 넘겨서 한 50분 정도 녹화를 하고 이제 저장을 했는데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주 머리를 부여잡고 울부짖었던 소리 없는 아주 울부짖음을 했던 적이 있어서 가급적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강의를 녹화를 하고 끊고 다시 녹화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주차 2강 금요일 수업 두 번째 수업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